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판가름해 놓을 수 있는 기준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어느 것이 건전한 것이고 어느 것이 병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청진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척도가 없으니까 자연히 자기와 또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의 수지타산에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며 그 반대로 자기나 자기와 같은 무리들의 뜻에 어긋나면 그리고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형편이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나라 살림을 하는 일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 그 밖의 문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형편이다. 이렇듯 만사가 자기를 표준하고 자기와 같은 무리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판국이니 여기서 의견이 충돌하고 이해가 서로 다르게 마련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리하여 결국은 개인과 개인이 화목하지를 못하고 단체와 단체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기 마련이며 나아가서는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까지 상대방을 헐뜯고 못살게 굴며 일마다 욕설과 주먹이 오고 가기 마련인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가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모두가 그르다는 생각이나 자기 하는 일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모두가 나라와 결의의 이익을 위하며 남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그르고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나라와 결의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나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만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남이 하는 학문은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나 이 모든 자기만의 또는 자기와 같은 무리를 제일로 생각하는 일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정당이라는 모임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런 정당은 자기 당이 내세우는 나라 살림의 계획이 나라와 백성의 이익에 알맞는 것이며 다른 당의 것은 나라를 위함이 아니요 결의를 위함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극도에 달하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해도 좋지만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나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지만 너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뛰쳐나오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라와 결의는 망하든지 말든지 나 자신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사치하고 내 당파만 유리하면 만사 그만이라는 생각이 어느새 보편화해서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같이 돼버렸다. 병역 기피자는 오히려 똑똑하고 이와 반대로 기피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아왔다. 나라의 일군이라고 하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먹지 못하면 오히려 이단자처럼 비웃음의 눈총을 받아왔다. 모든 취직은 못나서도 사돈의 팔촌이 있으면 그러다 시켰고 썩은 정신의 공무원, 옳지 않게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마땅한 것처럼 되었고 법보다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세상, 빽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세상, 약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고르지 못한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거꾸로만 통하고 법이 없고 옳지 않은 일만이 들끓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네 세상 형편이었다. 모든 것이 뒤집힌 사회, 가치가 거꾸로 세매지던 세상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러한 모양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바르지 못한 사회를 다시 뒤집어 엎어서 새롭고 올바른 사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회의 바른 뜻을 다시 찾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구석구석에 차고 넘치던 지난날의 불법한 것들과 옳지 않은 것들을 참으로 용감하게 도려내는 일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회의 올바른 뜻을 되찾고 가치를 판단하는 참다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하겠다.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서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있는 그런 튼튼하고 온전한 사회가 다시 이룩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공무원은 참다운 나라의 일군된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른 마음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소개와 안내 그리고 흥정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신용을 다시 찾아야 하겠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의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 살 권리만 내세우는 마음가짐은 참되고 바른 사회에서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더구나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자기들의 이익과 결의 전체의 이익이 같아지는 데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전체의 이익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이 하나로 되는 데서 우리 사회의 참되고 바른 뜻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은 하나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르게 되기가 쉽다. 이렇게 서로 다르고 맞서게 됨을 잘 조절하는 데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참되고 바른 세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앞서도 말했지만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 다시 말하면 결의 한 사람의 이익과 결의 전체의 이익과는 반드시 같을 수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르기 마련이며 맞서기 쉬운 것이 인간의 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는 보다 큰 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과 적절한 다스림으로써 하나로 될 수 있는 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자기 한 사람의 이익과 온 결의 이익이 다르고 서로 맞서게 될 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억눌러가면서 전체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이른바 바르고 옳은 지식이요. 이것을 결여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결여된 참된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우리 결의 전체가 한결같이 잘 살 수 있고 번창해 갈 수 있는 길은 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옳은 지식에 눈을 뜨고 결여된 참된 마음을 되찾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다. 우리는 곧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표어를 즐겨 쓰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엄연히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과 평등하지 못한 것은 지난날의 봉건적 요소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내세우고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간 평등의 정신을 빼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하나도 쓸모없는 뜬 생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결의에겐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차별의식과 특권의식에서 나온 고르지 못한 현상인데 이것을 도덕적인 관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이다. 언덕은 내려봐도 사람은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같은 동포가 동포를 깔본다는 것은 우리네 민주주의 사회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사람이 상대방의 직업이나 돈이 많고 적고를 따져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깔보는 일은 이미 인사도 아니며 예절도 아니다. 어떤 직업이나 빈부의 차이를 두고 서로 무시하고 천하게 여긴다면 이것도 결의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는 한 원인이 될 것이다. 결국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관계를 따질 것 없이 이와 같은 고르지 못한 사태를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결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의 세례를 받지 못한 증거이다.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결같이 평등해야 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고 그 실현을 위해서 힘을 쏟고 싶은 일은 보다 실속 있는 평등권의 보장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즉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선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곧 그것이다. 그런데 실제 면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남을 뽑는 선거권뿐일 것이다. 선거권은 결국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나 이것마저 자유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관리들의 지나친 간섭과 돈의 힘에 억눌리어 실제적으로는 그 권리마저 빼앗겼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투표의 평등한 권리는 투표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만은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된다. 물론 이러한 권리도 법적으로는 그 평등이 잘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땐 다시 말하면 이 후보를 나설 땐 개인의 생각보다 어떤 경제적인 면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좌우되었다. 또한 어떤 권리에 의해서 이 후보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예도 있었다. 이와 같이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는 돈과 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네의 사회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평등권의 침해와 박탈의 온갖 나쁜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버림으로써 글자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등권을 튼튼히 만들어 놓아야 하겠다.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평등권의 어떤 제한을 받아온 것은 비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고 법적 구제의 요청, 이를테면 소송사건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이다.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 해도 법적 수속의 복잡성과 그 수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많은 금액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무색해 했던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마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만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모순된 현실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이라 하면 아무래도 살아가는 능력의 형편에 따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난날의 사회 형편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다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새로 마련해야 하겠는데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모든 재산을 나라의 것으로 만든다든가 고르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즉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주며 각 개인의 돈벌이를 최저선까지 고르게 끌어올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최저의 살림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룩돼서 온 결의의 복된 사회를 꾸며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어려운 고비에 다다르고야 말 것이다. 결국 우리가 세운 새로운 공화국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고르게 보장되고 먹고 사는 생활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난과 헐벗음과 보잘것없는 소득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노리는 것도 우리네 자유로운 사회에 이와 같은 실속 없는 허황된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 복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멋대로 내버려 두던 방임주의에서 불가불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바꾸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